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심사가 복잡하겠지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 연합에서 차제의 65년 한일 협정 체제를 파기하고 새로운 체제를 맺어야 된다는 이런 망국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의 역사적인 의미도 모르고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의 현실도 모르고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 어떤 한일 관계가 가능할지 미래에 대한 제대로 전망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을 내놓는 근거와 논리가 대단히 사실과 틀리고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내놓은 저런 엉터리 같은 성명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유신 독재 정권의 굴욕적인 협약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죄도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이것은 잘못 꿰어진 첫 단추다라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제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수준입니다. 50년 집권하겠다고 하는 좌파 정권의 적나라한 맨 얼굴입니다. 유신 독재 정권의 굴욕적인 협정이었다. 아니 유신이 단행된 게 1972년 아닙니까? 1965년은 유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첫 임기, 63년에서 67년 첫 임기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일본과 평등조약을 맺어낸 것이죠. 엄청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당시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의 20 내지 25%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얻어내서 포항제철, 그리고 1972년에 시작된 중화학공업도 이 시드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선 유신 독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이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이른바 6.3 사태 대학생들의 시위에 맞서서 위수령까지 발동을 해서 어떤 이 국가의 미래의 명운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통치자의 결단이었다라는 점, 지극히 평등한 협정이었다라는 점,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이런 청구권 문제를 충분한 자금으로 받아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일본과 국교가 트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식민 지배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근현대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일본과 처음 수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국교 정상화지만 사실상 첫 국교를 한 것과 똑같다.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표현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결혼 서약이었다. 그런데 이 무지몽매한 좌파 세력은 이 결혼 서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고 합니다. 결혼 서약을 파기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혼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국교가 단교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교를 단교하자는 주장을 저런 식으로 저질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자 이따위 발상을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일 관계가 65년 체제 때문에 이어져 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불평등한 것이 아니고 일본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얘기한 불평등에 중요한 것이 어떤 사죄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제가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사과만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노토 대통령의 방일. 자, 그러니까 한일협정 이후에 25년 후에 방일 때 일본의 천황이 식민 지배 때 이 한국인들이 겪은 엄청난 이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통석의 염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의 수위가 한국 국민에게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한국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애석하다, 이런 표현을 통석의 염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93년에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 세 번째, 일본이 저지른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사죄와 또는 이런 이 반성의 뜻을 표한 무라야마 다마 1995년,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1998년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하토야마 다마는 한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아주 일본의 사죄의 범위가 점점 더 구체화된 것이죠. 2009년에 하토야마 다마, 2010년에 간나오토 다마, 그리고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나름대로의 배상, 10억엔을 내는 배상을 약속한 한일 위안부 합의. 벌써 일본이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6, 7번이나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배상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죄도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 거짓말을 국민에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이 주장하는 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만들면 한일 간의 결혼 서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혼이며 그것은 곧 국교 단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평화당이 얘기하는 65년 이후에 한일 간에 계속 이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협업과 분업의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일본이 이제 일방적으로 깨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65년 이후에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기술력의 격차와 제조업의 차이가 고스란히 무역 적자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의 3배나 됩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은 핵심적인 제조업, 이런 것이 전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에 몰려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인 기술 격차 때문에,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일본은 이미 1940년대에 항공모함과 비행기를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1940년대 이미 세계적인 공업력 수준으로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 그 나라와의 경제력 격차 때문에 생긴 무역 적자를 저는 엉뚱하게 1965년 한일협정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 매달리는 민족은 정말이지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니까 중국과 베트남은 일본에 대놓고 사죄나 배상을 구걸하는 이런 자존심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전의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면 베트남 당국자들은 먼저 나서서 이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거론하느냐? 우리는 한국과의 미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소녀상 문제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소녀상을 주한 일본 대사관, 이런 외교공간의 앞에서 옮겨서 다른 기억의 시설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런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동상을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이나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독일 대사관 앞에 세워놓습니까? 아니, 인도는 영국,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엄청난 학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을 그 나라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공관 앞에 세워놓습니까? 베트남이 호치민시에 있는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 앞에 밀라이 학살 사건의 피해자 동상을 세워놨습니까? 어리석인 민족만이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스스로 미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주장, 이 좌파 연합도 이런 좌파 연합이 과연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현실이 개탄스럽고 소녀상이 이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가 위험에 빠지는 것에 피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